해당되는 맥이 정상이 2cm인데 상당히 작게 나타납니다. 이걸 네. 짧을 단자라고 해서 단맥이라고 하죠. 네. 이 단맥이 나타나면 생리 때 그 어혈을 자궁이 수축되면서 배출하는 그 힘이 약해지게 되죠.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과 간의 맥이 정상보다 크게 대맥이 나타나고 또 현악기 할 때 현자를 써서 다이아몬드꿀 모양의 맥이 나타나는데 네. 이럴 경우에도 자궁난수에서 생리 기능이 상당히 장애를 받게 되고요. 그 다음에 혈액순환에도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. 이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. 그러면 전자맥진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자궁 근종에 대한 검사가 끝난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검사가 있나요? 예,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 외에 또 적외선 경락 검사라고 해서 네. 인체 열 분포를 256칼라로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. 네. 여기 잠깐 보시면요. 네. 좀 더 진보된 연구가 시도돼야 되겠지만은 자궁 환자의 경우, 근종 환자의 경우에 대부분이 인체 위쪽은 뜨겁고 아래쪽은 찬 상열 하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. 이 기계를 잘 보시면은 이 사진이 위쪽에 노랗고 뜨거운 부분이 네. 여기 나오고요.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찬 온도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그 얼굴이나 눈이나 가슴 쪽이 뜨겁게 노란색으로 나오고요. 이 배부터 이 아래쪽이 굉장히 차갑게 나옵니다. 네. 그리고 색깔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군요. 네. 이 머리와 다리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죠. 뒤에서 봐도 마찬가지고요. 네. 그리고 여기 이제 수족냉증이라 그래서 네. 이 팔꿈치와 손끝의 온도도 역시 보면 33도 빼기 23도 하면 10도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? 네.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수족냉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없죠. 그 다음에 발의 온도도 발등에서 발가락 끝이 26 빼기 15 하면 11도 정도 차이가 나죠. 네.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 정상 환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치료된 상태로군요. 예, 수족냉증이 치료된 모습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머리 끝과 발끝의 온도 차이가 이 머리 끝은 33도가 되겠고요. 발끝은 32도가 되기 때문에 1도 차이뿐이 안 납니다. 정상적으로. 네. 색깔로 봐도 거의 같은 톤의 색깔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네. 그 손도 네. 이 팔이나 손 전체가 이쪽과는 달리 끝에까지 분홍색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온도가 높은 걸 보여줍니다. 네. 발도 마찬가지로 다르죠. 그렇죠. 이렇게 저희가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. 치료 후의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. 치료 전의 사진을 봤을 때는 뭐 수족냉증이 나타내는 데는 파랗게 나타나고 그렇죠. 머리와 가슴 부분은 노랗고 빨갛게 해서 온도 차이가 크게 느껴졌었는데 치료 후에는 전체적으로 보랏빛을 띄우면서 온도 차이가 별로 없게, 그러니까 정상인의 기운을 되찾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이것이 바로 적외선 경락 검사기라고요. 네. 네. 그러면은 또 이 적외선 경락 검사기 말고 이 검사기를 하나씩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데요. 또 다른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? 네. 초음파 검사, CT 검사가 있는데요. 네. 초음파 검사, CT 검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자궁 근종의 크기와 위치, 그리고 앞으로 병이 어떻게 발견될지, 발전될지 그 예후를 알 수 있고요. 네. 그 개수도 알 수가 있습니다. CT가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렇군요.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검사를 한 다음에 자궁 근종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하게 되는 거로군요. 네.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근종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을 안 해도 치료될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. 그러면은 먼저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,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건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? 네. 일단은 꼭 수술해야 되지만 자궁 근종의 수술 자체가 근종 치료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. 수술 이전에 자궁과 난소 그리고 오장육부의 기능 회복이 먼저라는 겁니다. 네. 그게 중요하고 반드시 수술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. 그것은 이제 자궁 근종의 크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서 암이 의심될 경우가 있습니다. 아.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궁 근종이 석회화되어 있을 때는 네. 뼈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치료를 해도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다음에 너무 뿌리가 아주 깊거나 네. 단단하게 초자화 변성을 일으킨 경우도 치료가 잘 안 되죠. 그렇군요. 네. 네. 자궁 근종의 숫자가 너무 크고 많고 10cm, 15cm, 25cm 되는 경우에 뭐 5천만 원, 뭐 안 심한 경우 2억까지 쓰고 찾아오는 분이 있는데 네.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다음에
자궁 근종이 자궁 경부에 위치하거나 질 쪽으로 이렇게 돌출한 경우는 간단하게 수술로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. 네. 그리고 한약으로 또 양방으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 출혈과 통증이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이럴 땐 할 수 없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궁 근종을 수술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6가지 경우 정도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궁 근종이 너무 크거나 악성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단단해졌거나 그런 종류들은 꼭 수술을 해야지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자궁 근종의 수술 부위라면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이 자궁 근종이 너무 크거나 수가 많을 때는 그리고 임신의 필요가 없을 때는 자궁 전체